커튼 뒤에 항상 좀 가 있고 혼자 간식을 먹을 때도 막 커튼 뒤에서 혼자 먹고 전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처음. 진짜 말없고 혼자가 아니고 그냥 집 안에서 진짜 존재가 없는 애였는데 그 당시에 친구가 없었고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친구였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대답도 잘 안 하고 좀 특이한 친구구나 그렇게까지밖에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충격 먹었어요. 자, 이 MBN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정유정의 고교 시절 동창생과 고교 시절 당시의 사진이 공개가 돼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고교 시절 사진인데 민지숙 기자. 네. 보면 신상 공개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정유정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그때하고 제가 봐도 좀 몰라요. 근데 동창생들도 그때 신상 공개됐을 때 사진 보고서 처음에는 정유정 맞아? 라고 의구심을 가졌다면서요, 이게? 맞습니다. 정유정의 고교 동창들 뉴스를 통해서 신상 공개 사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지금 보이시는 저 안경 쓴 고교 졸업 사진은 이 그나마 신상 공개 사진과 유사한 좀 편인데요. 비슷하긴 하네요, 이거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공개가 된 이 안경을 벗은 모습입니다. 아하. 이 사진은 신상 공개된 내용과 굉장히 차이가 있고 눈매가 좀 더 날카로워 보여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뒤늦게 같은 반 친구들이 정유정 본인임을 확인을 하고서 지금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동창생들의 전원 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요. 정유정이 학창 시절에 커튼 뒤에 자주 있었다.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도 커튼 뒤에 가서 먹더라.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정유정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른 사람이 커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커튼 뒤로 들어가면서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와 다른 삶을 나는 만들어 갈 거야. 나의 성에 너희는 들어오지 마.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외톨이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을 자기 스스로 바깥에서 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학창 시절에서조차도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또래 집단과 격리시키는 외톨이적인 모습이 보이고 이 모습 속에서 결론적으로 와닿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만드는 성을 그 학창 시절에서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 그 성은 학창 시절에서부터 만들어진 성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손정혜 변호사, 지금 전문가가 분석한 이런 성향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수도 있었을까요? 동기보단 영향을 상당히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향. 한마디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간식도 혼자 먹고 커튼 뒤에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사회적이고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유지돼서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사람이 이런 범죄물에 심취하거나 이런 이유로 이런 잔혹한 범죄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측면, 더군다나 반사회성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던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지표가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사회성이 결여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커튼이라는 이 사회성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전에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유정의 휴대폰을 봤더니 뭐 저장돼 있는 사람들 별로 없고 통화 내역도 별로 없고 지금 보면 또 학창 시절에 커튼 뒤에서 계속 숨어 있었고 자기 방어하는 이런 성격들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성장 배경에서 이제 그런 게 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이제 단둘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어떤 열등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점점 비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정유정만 어떤 그보다는 실제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보통 이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혼자만 이 사는 사람들. 일본어인가요? 일본어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이제 혼자 고립돼서 있는 사람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한 40만 명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점점 혼자 살면서 혼자 세계에 빠져들어가고 혼자 어떤 현실과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구분 못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유정도 보면 그런 식의 성장 배경이 쭉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행이 벌어졌고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앞으로 잠재적 위험도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할 부분은 좀 전에 우리가 사진을 봤으면 전혀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신상 공개를 보면 이게 뭐 현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진 이런 거 다 지금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신상 공개를 한다는 거는 추가 여죄가 있는지 여부들, 그다음에 이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공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몇십 년 전 사진을 공개하면 다 동창들도 못 알아보는 사진을 우리가 왜 공개를 합니까? 그러기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기자들 앞에 설 때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전혀 현재의 모습이 안 드러나잖아요.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빨리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이걸 빨리 개정해서 우리도 머그샷 같은 거 공개하도록 해야 이런 여죄들을 좀 더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이 체포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도 또 새롭게 좀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정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피냐라고 물어봤더니 하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러 갔더니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손정혜 변호사, 일전에 정유정이 경찰 조사 초기에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했다 우리가 저희 전해드렸거든요. 그 연장선상으로 좀 보면 될까요, 이건? 네, 단순하게 책임을 거짓말로 둘러대면 책임이 회피되거나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도망갈 기회를 엿봤을 수 있고요. 특히 본인이 이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다른 진범이 있었다고 처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본인이 죽인 것을 어떻게 감추기 못하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네네네. 사실 과학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따른 지식으로 좀 어설픈 변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결여가 네, 됐다. 증거는 다수 나와 있고 CCTV로 경찰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에게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정유정을 최초 신고했던 이 택시기사한테 표창장을 주려고 했더니 이 택시기사분이 트라우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건 수임 해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나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강력범죄를 목도하거나 그런 강력범죄의 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겠죠.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유정은 이 사람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